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국 TV입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어제 형 집행정지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법에 계류되어 있는 두 건의 미결과는 별도로 하나의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은 2심에서 2년 유죄가 났는데 국선 변호인들이 상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두 사건에 관해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법무부가 2년의 실형, 유죄 확정된 실형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결에서 기결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옷 색깔도 이제 푸른색 수의로 바뀌고 그런 변화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확정된 이 형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요청하면 이것은 검찰, 법무부에서 형 집행정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무부나 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나 또는 여러 가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두 미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종 결정권자가 윤석열이라고요. 이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건 법무부가 하는 일이고 검찰, 법무부 결국은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공을 윤석열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던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경수가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불구속 원칙을 강조할 때부터 이거 풀어주려나 보다 이렇게들 다들 짐작했습니다만 짐작한 대로 됐습니다. 이해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보석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벌써 한 달쯤 전입니다. 어쨌든 김경수는 풀려났습니다. 창원으로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넘기면서 2년이 지나도 지금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들과 공범적 관계 이렇게 지금 1심 판결에서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같은 범죄를 같이 저질러서 같이 처벌받는 관계인데 그 중에서 유독 김경수만 불구속으로 보석이 허가되고 일찍 잡혀서 지금 감옥살이를 꽤 오래 1년 넘게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드루킹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은 아직 누구도 이런 보석으로 불구속 석방이 됐다거나 이런 뉴스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김경수가 공범적 관계라고 판시받은 드루킹 일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현저하게 무너졌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신청했는데 기각됐죠. 지난달.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 심장병,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보석 신청했는데도 기각됐습니다. 이 김경수라는 사람보다 일신상의 이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김경수라는 사람보다도 그 집이나 또는 그동안 수사받은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그 요청, 보석 요청을 기각한 재판부가 뭐 같은 재판부는 아닙니다만 사법부는 똑같죠. 유독 김경수에 대해서만 77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줬다. 이걸 어느 국민이 사법의 정의가 실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좌파들이야 자기들이 꼭 구해내야 될 김경수를 마침내 구해냈다. 뭐 잔치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좌파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자유우파 진영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중도적 국민들의 눈에도 형평성이 현저하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너졌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을 법원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껏 보석에 인색했던 이 법원의 관행에 비춰볼 때 김경수 지사의 보석 석방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여튼 김경수가 풀려났습니다. 뭐 저는 다들 뭐 예상하고 있었던 일 아닌가요? 예, 힘이 있으니까 재판부, 사법부를 겁박해서 자기네 편 풀려 나오게 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힘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 여론입니다. 김경수의 보석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기간 감옥살이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기춘 실장 등 전 정권, 전전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일하다가 이 좌파, 문재인 좌파 세력에 의해서 적폐로 지목되어서 이 사법 처리 당해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형평성,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형평성 유지되고 있다, 공정하다고 느낄 것인지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내로남불에 자기 편이면 무조건 구해야 되고 상대 진영이면 무슨 핑계를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감옥살이를 시켜야 되겠다, 사법 처리를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편가르기 국정 운영을 지난 2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이 좌파 문재인 세력한테 국민들이 언젠가는 그 심판을 내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내년 총선 260석 목표. 이 사람들 정치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예, 제가 봐도 좀 아픈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면 말인 줄 알고 하는 거죠. 이해찬이 260석이 아니라 그렇죠. 총선 240석 목표로 그리고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찬이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정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민주당이 260석 한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40석이니까 40석 가지고 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과 무소속들이 나눠 먹으라 이 말이죠. 좀 심해도 좀 지나치게 심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해찬이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오늘 그 중앙일보가 위험한 의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의총. 이 바른미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무슨 의총을 소집했는데 뭐 이렇게 그 의총을 해서 뭐 바른미래당의 그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야합을 해서 뭐 하더라도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해찬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현재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렇게 전제를 붙여서 이제 전망을 한 거죠. 어쨌든 예. 그러면 240석에 비례 20석까지 해서 한 260석 정도 될 거다. 이 좌파들이 말이에요. 정말 아무 말이나 질릅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요. 이 정도 질르려면 반론이 있을 때 좋다. 그러면 뭐 자리를 걸고 한번 해보자. 뭐 하다못해 뭐 내기라도 좀 세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2달 전에 구체적으로 의석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 155석, 민주당 120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3석, 나머지 17석. 제가 이해찬하고 내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틀리는 쪽이 정계를 은퇴하든지 방송계를 은퇴하는 걸 내걸고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면 제가 100% 이깁니다. 저는 이 이해찬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뭐 240석, 260석 얘기하는 거 일종의 패닉 현상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들이요 정신없어요. 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경제 성적표는 파탄 직전이고 뭐 남북관계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민심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무슨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그 인사 책임자는 책임질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후보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막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해명하겠다 맞짱 토론 뜨자 말이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요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는 집권당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나 집권당 의원이라면 정말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7박 8일 동안 뚜렷한 그 순방 목적도 국민들한테 설명하지도 않고 7박 8일 동안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 있습니다. 이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아무 말을 넘어서 거의 뭐 헛소리 수준인데 240석에 260석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좌파 세력이 지금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그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야말로 자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3년 전에 뼈아픈 이 패배를 자유파가 총선에서 했을 때,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지도부 중에서 180석 얘기가 나온 적이 잠깐 있습니다. 180석 얘기가 잠깐 나오자마자 그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 얘기하는 바람에 180석 될 것도 못 되겠다.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좀 표정 관리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막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결국은 그 180석이 말의 씨가 돼가지고 진방 논란 벌어지고 무슨 저 도장 들고 튄 사람 나타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천 완전히 망가지고 그 121석 2당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국회 지도부, 국회의장 자리를 뺏겨버렸습니다. 그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어떤 정치 세력이 뭘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화는 내지만 고개 숙이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오만방자한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300석 국회의석 중에 260석을 하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찬의 이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최소 10석 이상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0석 이상 날아갔습니다. 지지율 최소 5% 이상 떨어질 겁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김장수 박사가 오는 날인데요. 저희들이 김장수의 장외 홈런 이렇게 꼭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런 이해찬의 이런 발언이 과연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참 재밌는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김장수 박사하고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 요즘은 저도 얘기할 게 많아 그런지 여러분하고 인사 나누겠다 그러면서 한참 제 얘기를 풀어놨습니다. 여긴 저녁 시간입니다. 해외 계시는군요. 제가 오늘 2시 반부터 국회에서 집단 토론회 사회를 보는데요. 남녀 동수 포럼의 창립 기념식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멤버들과 남녀 동수 포럼의 회원들과 집단 토론회를 하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녹화해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남녀동수 포럼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여러 이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다 보면 이 정당 지도부의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진 정당 지도부한테 좀 로비하는 정도로 그쳤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라도 여성 국회의원, 여성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국회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좀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 그것보다는 좀 더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동이 필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제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남녀 동수 포럼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정치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2시 반부터 국회 의원회관 쪽으로 오시면 누구나 다 남녀 동수 포럼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TV조선 아침에 안 나오시니까 시청자가 줄었어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오늘은 오후에 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이라서 오후 5시에 하는 날입니다. TV조선 시청률이 떨어지면 안 될 텐데요. 저희 유튜브하고 TV조선이나 종편은 이렇게 좀 층이 연관되어 있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편 중에서는 그래도 TV조선이 제일 자유우파의 입장을 열심히 잘 대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만 노력해 주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TV조선이 JTBC도 좀 꺾고 그렇게 해서 자유우파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잘 표현되는 그런 방송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호 TV하고는 무슨 감히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저희가 무슨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전혀 그 영역이 다르다.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TV조선 이제 고성국 TV의 팬들께서 TV조선에 제가 나가는 날마다 열심히 가셔서 또 그것도 같이 봐주시고 이렇게 연동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시니까 예, 저는 제가 방송에 안 나가도 이 TV조선 차원에서 저 때문에 TV조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좀 팬 서비스 같은 거는 TV조선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은 매우 잘 맞춘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 길을 찾아서 해야 싸움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무죄 석방 외친다고 해서 아무런 이 법적 과정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옥문 따고 나가세요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 어제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결수 신분에서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법무부의 형집행정지 조치입니다. 그 형집행정지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뭐 외형상 뭐 서울지검장이거나 검찰총장이 판단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오래 이미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또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또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뭐 무죄로 할 수는 없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은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그건 내일이라도 법무부 차원의 형집행정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쯤에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좀 늘 경계하는 것이요. 이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세력의 은전을 바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더 받아야 되면 불이익을 더 받는 것은 안 되잖아요. 특권을 받아도 안 되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두 미결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만료가 이미 됐잖아요. 두 기결 사건의 경우에.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경우에 형량이 합치면 31년이에요. 지금 확정된 것. 선거법 위반은 국선 변호인이 무슨 이유로 이 상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건 기껏 2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주요한 사건이 뇌물죄를 포함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이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 기결수라서 2년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반론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2년의 구속기간을 잠깐 중단해서 최종 이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집행정지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좌파 세력한테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관점과 기조에서 형집행정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합당해서 이 좌파들한테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동단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길이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그 심연을 건너와야만이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좀 지혜롭고 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바른미래당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이 고성구 TV에 출연을 하든지 안 되면 전화 인터뷰라도 하겠다 했는데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고군분투하는 이현주 이렇게 해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예측했던 대로 오늘 9시부터 바른미래당 의총이 시작됐습니다.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손학규 측에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곧 아주 중징계를 내놨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의총에 들어가서 발언을 할 자격을 지금 박탈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표결권도 지금 박탈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이 몸싸움도 무릅쓰고 일단 의총장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의총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총장에서 손학규, 김관영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좌파 독주의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당론으로 결정하려고 강행을 할 경우에 몸으로라도 저지하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의총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전화 인터뷰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안철수 쪽에서 지금 이 당은 이 유승민과 바른정당 쪽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를 따르던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손학규, 김관영 등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고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렇게 좀 야합해서라도 자기들 이 기득권을 어떻게든 도모하자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크게 세 세력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 선거법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서 다소 이 바른미래당만 보면 바른정당 출신과 안철수 직계 세력이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가동되는 것은 저지할 힘을 조금 더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공수처법이 지금 그대로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소불위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칼을 쥐어주는 거가 돼서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훨씬 더 강화되는 이런 그 결과가 올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와 김관영이 지금 무모하게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드라이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밑에 흐름들이 있겠죠. 어떻게든 좀 큰 성과를 올려서 이 바른미래당만이 아니라 그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좌파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뭔가 그 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까지는 제가 뭐 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더구나 그 손학규, 김관영 정도 이 정당의 투톱 정도면 이게 뭐 나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실현이 되건 안 되건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때 이런 그림을 갖고 그렇게 무모하게 움직였구나. 예.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분석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현주 의원을 잠깐이라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죠. 이 비상대기를 걸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가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내 지휘를 하게 돼 있는데 어제 이 한국당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내일, 오늘이죠.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에 따라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니 국회에서 비상대기 해달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하고 또 정의당까지 야합하고 거기에 손학규, 김관영 등과 야합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딱 만들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을 하는 순간 국회는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의원들, 또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세력들은 원내외 전면 병행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의 룰, 이 선거법,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임의 룰을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제1야당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집권당이 제2, 제3, 제4야당의 이 준여당과 같은 이 어용적 야당들과 야합해서 제1야당을 배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사례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게임의 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난 70년간의 헌정 역사상 참 부끄러운 헌정의 역사지만 그런 중에도 지켜왔던 겁니다. 이제 이것이 깨질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당과 자유우파 진영이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안 할래 안 할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벼랑 끝에까지 몰렸는데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 진짜 떠다 밀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도 이 좌파 세력의 미련을 두고 그래도 뭔가 대화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부터 국회가 무기한 공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유우파와 한국당이 원내외 전면 병행투쟁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유우파 진영과 한국당의 지도부가 뭐 단식과 그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초강수의 대정부, 대좌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런 아주 긴박한 이 정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왼쪽 팔 쪽에 이 팔목에 좀 근육이 좀 심각하게 좀 아파서 제가 요 왼쪽 팔을 조금 배꼽 높이까지 밖에는 지금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 한 손만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색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글쎄요, 뭐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과로가 쌓이면 뭐 이렇게 여기저기로 터져 나온다 그러는데, 제 경우에는 이 50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50견은 아닌 것 같고, 이쪽에 이 팔목 쪽에 좀 이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약간 좀 불편하게 부자연스럽게 보고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한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에 여러분들 모여주십시오. 4월 19일 내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1시 55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시 55분에 그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 55분에 북토크를 시작해서 국민의례를 시작하고 그리고 4시를 전후해서 아주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시작은 저희가 1시 55분에 어쨌든 할 것 같은데, 끝을 4시에 끝낼 수 있을지 뭐 아니면 4시 반까지 가야 될지는 현장 분위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이 북 콘서트, 이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이라는 책을 소재로 한 이 북 콘서트는 고성구 TV가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고성구 TV를 보시고, 오후 1시 55분부터 고성구 TV 생중계하는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 북 콘서트를 한 2시간 정도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 고성구 TV의 패널들이 총 출동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종근 실장, 김정봉 교수, 그리고 뭐 업무 시간 중에 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조치 때문에 지금 고성구 TV에 못 나오고 있는 성창경 위원장도 짧게 잠깐이라도 좀 다녀가겠다, 뭐 그런 연락을 해왔는데, 글쎄 그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젊은 보수들 중에 김준교 씨, 그리고 또 김정식 신 전대협 대변인, 김정식 씨, 그리고 새벽당 쪽에서 그 북송 추진위원장 맡고 있는 이아람 씨, 이렇게 세 사람도 무대 위에서 저하고 좀 토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저희가 한국당과 뭐 이현주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들, 그리고 조은진 대표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 일정상 지금 좀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참석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 제가 무대 위로 초청을 해서 대담을 할 생각으로 있는 이 정치인들은 우선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좀 저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어쨌든 꼭 참석하겠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여튼 좀 시간을 최대한 길게 내서 오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게 뭐 오늘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지면 아마도 아무리 참석하고 싶어도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주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잠깐이라도 참석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다, 뭐 그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토크 북 콘서트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를 해야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번잡한 일을 뭐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잘 맡아서 이렇게 좀 준비해주고 있는 국회의원이 원유철 의원입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도 내일 무대에서 짧게라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참석 여부가 이제 확정이 아직 안 돼서 그러는데요. 내일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확인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짧게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행사가 이 고성국 TV나 또는 이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이렇게 그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과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과 또 자유우파 진영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그 책을 소재로 북콘서트라는 장에서 만나서 서로 같이 인사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고 서로 좋은 소리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석 조건은 제한 없습니다. 누구든 내가 자유우파다 생각하시면 오십시오. 누구든 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행사 진행을 이익선 앵커가 맡아서 할 거고요. 이익선 앵커가 아마 마이크를 들고 객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의견도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자유우파 필승대전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좀 가급적이면 미리 보시고 그 중에 뭐 나는 79페이지에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든다. 나는 103페이지가 좋더라. 이렇게 좀 미리 체크를 해갖고 오셔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1분 안에서 그 페이지 이런 말이 참 좋더라. 또는 뭐 고성국한테 묻겠다. 뭐 또는 황교안한테 묻겠다. 이현주한테 묻겠다. 이렇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일 그 북콘서트가 훨씬 풍성하게 정말 난장처럼 야단법석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이 공간을 1시부터 저희들이 쓸 수 있게 지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1시부터 가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책도 조금 널어놔야 되고 또 생방송도 준비를 해야 돼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1시쯤에는 가서 오시는 분들하고 사실 끝나고 나서는 뭐 제대로 사진 찍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을 팬 미팅을 좀 1시부터 제가 대기하고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시에 딱 맞춰서 오시면 행사만 보시고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국회에 도착하면 좋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조금 일찍 나오십시오. 나와서 공식 행사 1시 55분부터 시작될 공식 행사 전에 좀 믹스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내일 고성국 TV에서 생중계하는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북토크는 이제 4시나 4시 반쯤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뒤풀이는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335 오셔서 이제 각자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밤 11시 고성국 TV2 생방송은 그것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성국 TV2 조금씩 구독자도 늘고 있고 이제 조금 인지도도 올라가서 이제 고성국 TV2를 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는 밤 11시에 고성국 TV2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고성구 TV2를 찾아오시는 길이 좀 험해서 많이 함께 못 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내일 밤 고성구 TV2부터는 원래 좀 들어오시던 한 4,000명 가까운 시청자들이 같이 밤에 좀 편안하게 저하고 고성구 TV2 시간을 즐겨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ARS 그 화면 밑단에 ARS 예고 계속 나가고 있죠. ARS 1877-1891, 1877-1891. 이거 전화로 계좌 이체하는 정기 후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5,000원이거나 매달 5,000원이거나 매달 10,000원이거나 매달 10만원이거나 그 중간의 후원금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500원 하고 싶다, 나는 37,000원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국민은행 계좌로 그냥 아무 때나 넣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매달 정기적으로 신문 구독료 내듯이 계좌 이체를 하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ARS 1877-1891로 전화하시면 이제 그 기계음으로 안내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몇 번만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5,000원을 할지 10,000원을 할지 10만원을 할지 이게 월 단위입니다. 5,000원을 할지 월 10,000원을 할지 월 10만원을 할지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 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결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좌 자동이체 신청하는 ARS 1877-1891 이 동영상 설명란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거 보시면서 저희들 안내한 대로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장수 박사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조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인사말 다시 좀 듣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총장 입장했대요. 완전 전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제 그 오후에 이 손학규, 김관영 등이 목요일날 의총을 열어서 이걸 패스트 트랙을 강행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확인을 한 직후에 저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사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이현주 의원이 어떤 것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 경중완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 가벼운 거, 중한 거, 중요한 거, 완 천천히 해도 되는 거, 급 빨리 해야 되는 거.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게 무슨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선택해야 되고 선택을 한 것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역량을. 그럴 때 경중완급을 잘 가려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경중완급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경중완급. 중이요? 아닙니다. 중 아니에요. 뭘까요? 급입니다. 이 바둑에도 보면 그 아주 급한 곳이 있고 정말 중요한 곳이 있어요. 중요한 곳만 둬서 이길 수 있으면 쉽죠. 그런데 급한 곳을 응급처치를 하고 중요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경중완급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급입니다. 급한 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어제 이현주 의원이 이게 급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패스트 트랙을 막는 일이 지금으로서 제일 급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패스트 트랙을 막는데 온 역량을 집중하고 고성구 TV에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전선이 지금 구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현주 의원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경중완급을 제대로 가려낼 그런 안목을 갖춘 정치인이다. 제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장수 박사가 지금 하고 왔습니다. 예, 모시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음악 좀 주시고요.
자리 좀 정리하겠습니다.